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두 번째,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주택분이 있고요. 또 토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죠?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산액,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을 합한다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억을 갖다가 공제합니다. 즉 6억 이상만 종합 과세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2022년부터 100%, 그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다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액을 빼야 되겠죠. 그죠? 이중과세가 되어지니까 재산세도 내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내면 안 되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뺍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타납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나타나는 거죠. 자, 6억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플러스 5억, 즉 총 11억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빼기 11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인 경우는 공시가격 합산액 마이너스 5억입니다. 이거는 종합합산 과세일 때고요. 별도 합산 과세일 때는 80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0억을 공제하고 토지인 경우에는 5억을 공제하는데 별도 합산 과세일 때는 80억이다.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요. 과세 표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요. 기납부 재산세액 빼주고요. 그러면 내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요거 알아놓도록 합시다.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일 때는 11억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일 경우에는 종합합산일 때는 5억. 토지가 아래에 있다 그랬죠. 5억.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일 때는 80억입니다. 세 번째,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은 O입니다. 별장은 1000분의 40, 즉 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기타 주택에 대한 세율은 9억 이하의 주택은 0.05에서 0.35, 그죠? 0.05에서 0.35. 6천, 1억 5천, 3억 위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6천, 1억 5천, 3억. 6천보다 아래 있으면은 0.05, 6천 초과해서 1억 5천이면은 0.1, 그 다음에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0.2, 그 다음에 3억을 초과하면 0.35가 되어집니다. 밑에도 똑같죠? 6천, 그 밖에 주택, 그죠? 요거는 9억 이하의 1주택입니다. 6천,
1억 5천, 3억. 요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세율이 약간 다르죠. 1세대 1주택이니까 좀 낮죠. 그래서 6천, 1억 5천, 3억. 0.05에서 2배가 0.1이죠. 0.1의 2배가 0.2죠. 그죠? 이 세 개를 다 합치니까 0.35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일단 6천, 1억 5천, 3억을 외우고요. 그리고 0.05, 2배, 0.1, 2배, 0.2 다 합쳐서 0.35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그 밖에 주택은 6천, 1억 5천, 3억은 똑같고요. 0.1, 0.15, 0.25, 0.4 저번에 우리가 재산세에서 외웠던 거 기억나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율은 재산세에 대한 세율입니다. 종합부동산 세율은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주자인 개인 갑은 국내에 주택 2채 및 상가 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갑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마이너스 6억 원 곱하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X입니다. 현재 문제에서 묻는 것은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재산세액이 얼마인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이중과시 안 된다 그랬으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공제하는 재산세는 어떻게 구하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면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도는 2022년 기준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갑은 국내에 주택 2채 및 상가 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5-1 갑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은 O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5-2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정답은 O입니다. 토지, 건물, 시가 표준액 곱하기 0.7, 70%였죠. 그죠? 기억나나요? 토지와 건물은 70%. 여기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 되고요. 건물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주택 들어가면 전부 다 60%라 그랬죠. 과세표준. 그래서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0.6. 앞에 문제의 연속입니다. 5-3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5-4 갑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갑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적용한다. 정답은 5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내는 식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공시가격 합산액, 그러니까 집 하나가 6억이 있고 또 7억짜리 집이 있고 이래 있으면 두 개를 합쳐서 13억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3억에서 6억을 공제합니다. 6억 이상을 부과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6억을 공제하면 7억이죠. 7억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를 곱합니다. 2022년도부터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율을 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재산세액을 빼면요,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산출되어집니다. 자, 종합부동산 세율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6천, 1억 9천, 3억 우리 기억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재산세에 대한 것이고요. 종합부동산 세율은요, 3억, 3억의 2배, 6억, 6억의 2배, 12억, 그리고 100의 반, 50억, 100안들은 94억. 이렇게 외우세요. 3억, 6억, 12억. 배식이죠. 그 다음에 50, 94억.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 세율 한번 보겠습니다. 3억, 6억, 2배, 12억, 그 다음 50억, 94억. 이렇게 외운다. 그죠? 그 다음 3억 이하면은 0.6이다. 그죠? 0.6%. 3억 초과해서 6억 사이는 0.8. 6억에서 12억 사이는 1.2. 그 다음 12억에서 50 사이는 1.6. 그 다음에 50억에서 94억 사이는 2.2, 94억 초과하면은 3.0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렵죠, 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 세율, 일단 금액부터 외우면 3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 2배, 6, 2배, 12,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94, 요거 배우고요. 두 번째는, 자, 0.6에서 0.8 사이는 2가 차이 나죠. 그 다음에 0.8에서 1.2는 4가 차이 나죠. 1.2에서 1.6, 4 차이 나죠. 1.6에서 2.2, 6 차이 나죠. 2.2에서 3.0은 8 차이 나죠. 그래서 2, 4, 6, 8 이렇게 나면 좋은데 4가 중간에 한번 버플링이 있으네요. 그래서 2, 4, 4, 6, 8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금액부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3억, 3억의 2배, 6억, 6억의 2배, 12억, 그 다음에 50억, 94억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자, 종합부동산 금액이죠. 그죠? 자, 이제 세율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3억 이하는 0.6, 3의 2배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 차이 나니까 0.8, 4 차이 나니까 1.2, 4 한 번 더 있죠. 1.6, 그 다음에 6 차이 나니까 2.2, 그 다음에 8 차이 나니까 3.0 이렇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2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6 차이 나고 8 차이 난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외우면은 좀 더 쉽게 외우고 또 오래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1 중과 대상인 별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6-2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것만 머리에 기억하도록 합시다. 6-3 공장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6-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비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부속 토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6-5 특광, 특자시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저번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사업과 연계해서 외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공장용, 사업용 이런 거 나오면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정답 오고 단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는 분리 과세가 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하도록 합시다. 7-1 한국농어촌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아래 사항은 1990년 5월 31일 이전 소유한 것으로 한합니다. 단 1990년 6월 1일 이후 상속 합병으로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아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2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한 농지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농지, 복지시설, 농지, 임업 이런 거 전부 다 분리 과세 대상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7-3 종중이 사용하는 농지, 임야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이제 눈에 좀 들어오나요? 임야, 농지 이런 것들. 7-4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다음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단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임야 상속, 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다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7-5 개발 제한 구역의 임야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7-6 군사보호구역의 임야 및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7-7 접도구역의 임야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7-8 철도보호지구의 임야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7-9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의 임야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7-10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자, 모두 다 공통되는 게 임야가 다 들어간다. 그죠? 임야가 다 들어가고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 2년이 지나지 않은 것, 접도구역의 임야, 철도보호지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이러한 임야들은 별도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집니다. 7-11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의심할 거 임야 나왔죠. 그죠?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이런 거 종합과세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별도로 분리과세 해줘야 됩니다. 7-12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7-13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단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정답은 X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 밑부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요.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된 토지로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인데, 단 염전 사용을 폐지하고 난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은 더 이상 염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7-14 그 밖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분리과세 대상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8-1 종중이 1990년 1월 1일부터 소유한 농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일단 농지란 점에서 한번 의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는데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소유한 것은 분리과세가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월 1일이니까 5월 31일 이전에 소유한 것이 되죠. 8-2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마찬가지로 1990년 5월 31일 이전입니다. 그죠? 8-3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의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주택 토지가 그 대상이죠. 별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집니다. 주택과 토지입니다. 9-1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의 공시가가 100억인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업을 하면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는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는 5억 원이죠. 그죠?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는 80억,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5억. 지금 토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자, 건축물은 얼마나 그랬죠? 6억이었죠. 1세대 1주택 11억이라 그랬죠. 그죠? 요것도 같이 외워놓으면 좋겠네요. 9-2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은 토지, 주택입니다. 별장은 제외이고요. 9-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임야고,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나오면은 분리과세 대상.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별도로 세율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9-3입니다. 10번째.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읽고 바로바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7억 원인 주택 소유자.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자입니다. 두 번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국내 소지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 토지의 공시가격 5억 초과. 3번,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하는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초과. 4번, 모 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공장 건물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A법인이 7억, B법인이 3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 종합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5억을 초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그죠? 그 다음에 토지만 해당되진다, 그죠? 그것만 우리가 살피면 되겠죠? 주택 오늘이 6억 기억나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11억, 토지는 종합합산일 경우에는 5억, 별도 합산일 때는 80억 기억나죠? 그죠?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이죠? 그러면은 6억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6억 이상이죠. 7억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국내 소지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했으니까 토지는 5억 초과하니까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이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하고 나와있죠. 그죠? 그러면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80억 초과하면은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자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보면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장 건물이라고 나와있죠.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5번 보면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번째,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정답은 O입니다.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우리 학습하는 것입니다.
합산 배제 신고한 주택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업원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종업원들을 위한 거니까 복지시설이니까. 두 번째,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이건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판매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어린이집용 주택, 이것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요. 등록 문화재, 그죠? 문화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1주택, 1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자,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다, 그죠? 임대한다. 이거는 일반주택이고,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1주택, 1임대주택을 소유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진다. 즉, 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진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저 일반 주택에 이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1가구 1주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12번째,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 그죠? 1명, 2명, 3명, 4명. 그리고 본인과 본인 배우자 둘의 공동 명의로 하나의 주택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공동 명의로. 이때 신청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느냐라는 문제이거든요. 자, 이거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명의 1주택자를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1세대 1주택이 맞습니다. 그죠? 공동명으로 하나의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13번째,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바로 앞에서 했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민등록이 또 등록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죠? 14번째,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2022년 기준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6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면 5억을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총 11억 이상이 돼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 합산, 그죠? 합산한 금액을 11억을 빼고 나머지 남는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은 바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세율을 곱한다 그랬죠.
그러면 산출세액, 그럼 기납부한 재산세를 빼면은 바로 결정세액, 납부해야 할 세액이라 이야기했습니다. 15번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은 X입니다.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80 범위까지 중복해서 공제해 준다는 거죠. 무엇을 공제해 줍니까? 나이가 많으면 60세 이상이면, 그죠? 요즘 60세 나이 안 많은데 60세 이상이면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은 또 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해서 얼마까지? 100분의 80, 즉 80%까지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어떻게 공제해 주는지요. 60세 이상은 20%, 65세 5세씩 증가하네요. 30%, 70세 이상 40% 이렇게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60, 65, 70, 20, 30, 40 똑같이 어디 순차적으로 증가하네요. 자, 보유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5씩 증가했으니까 5부터 시작하네요. 5년, 10년, 15년. 그 다음에 요소는 순차적으로 합니다. 20에서 30 빠져먹어버리죠. 그죠? 20%. 그 다음에 10년 이상 보유하면요. 40% 많이 공제해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년 이상 하면은 50% 공제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70세다. 40%.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다. 50%다. 그러면 총 공제해 주는 금액이 90%가 되겠죠. 중복해서. 그런데 최대 공제해 줄 수 있는 양이 100분의 80이죠. 그렇기 때문에 90%지만 90% 적용하지 않고 100분의 80 범위 내에 공제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반복만이 학습의 최선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